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천자문 시간 오늘 51강째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견지아조 호작자미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배운 내용 잠깐 보면 수진지만 충물의 이에 대해서 배웠죠. 수진지만 이니 예지라는 그 참된 마음을 잘 지키면은 자기의 의지, 뜻이 가득 차고 축물, 물욕을 쫓아가다 보면은 자기의 생각한 뜻이 흩어진다, 옮겨간다. 이런 뜻을 배웠고, 오늘은 견지아조, 아조라는 말이 아주 우아하다, 아름답다 할 때 아자죠. 조자는 우리 지조를 지킨다 할 때 지킬 조, 가질 조자잖아요. 자기의 지조를 굳게 잘 지키면은 견지란 말은 우리 견지한다. 인터넷 했잖아요. 굳게 지킨단 말입니다. 좋은 뜻을, 좋은 지조를 굳게 잘 지켜나가면은 호작자미, 호작이란 말은 좋은 벼슬, 좋은 벼슬이 저절로 얽혀 들어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 이제 오늘까지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게 우리 지금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효도에 대한 이야기도 배웠고, 집안에 대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도 배웠고, 자기 자신의 수양에 대한 이야기도 배웠고, 또 점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우리 성정정일, 심동심비하는 성과 정에 대한 이야기도 배웠고, 또 수진지만 충물의하는 점시간에 이런 뜻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앞에 있는 이런 과정이 즉 관리가 되기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관리가 되고 난 이후 이제 일이거든요. 오늘까지 호작자미까지가 관리가 되기 전 단계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런 오상의 덕을 굳게 견지한다 이 말이거든요. 굳게 잘 지키고, 즉 오상을 잘 지키면 덕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왕자가 반드시 들어와서, 그죠? 아름다운 그 자기 지위가 저절로 자기 몸에까지 얽매이고 몸에까지 미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호작, 좋은 벼슬이 잠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 저절로 얽혀 들어온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저절로 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앞 전 단계가 계속 지금까지 우리 배운 내용이 다 기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견지아조 호작자미 이런 이야기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자, 견지아조 호작자미 이런 내용도 출전을 한번 쭉 거슬러 보면 주역에도 나옵니다. 주역책에도 나오고 또 맹자책에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주역에 우리 보면은 풍택중부괴가 있습니다. 풍택중부. 위에는 바람, 밑에는 연못. 중부괴가 있거든요. 풍택중부괴에 이제 이런 호작이란 말 나와요. 내한테 아유호작, 내한테 좋은 벼슬이 있어서 오여이 미지, 내가 당신과 더불어 미지, 그것을 얽힐 얽매일 함께할 내가 당신의 그것을 주어가지고 함께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한번 적어보면요. 호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한테 좋은 벼슬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하고 미지하겠다. 내가 당신과 더불어 함께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런 이제 주역 중부괴도 호작 또는 얽힐 미자 얘기 나오고, 맹자책에는 요하고 약간 좀 이제 천작, 인작 이런 말 나오거든요. 천작을 잘 닦으면은 즉 자연스러운 내가 지금까지 평상시부터 계속 닦은 그런 그런 거를 잘 수양하면은 인작, 사람이 주는 즉 왕이 주는 벼슬은 저절로 이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기천작, 수기천작, 그 천작을 수양한다, 잘 닦는다. 우리 앞에서 배운 쭉 그런 내용들을 잘 닦으면 이 말입니다. 닦으면은 뭐한다? 인작이 사람이 주는 벼슬이겠죠. 인작, 저절로 이르더라. 이거는 이제 맹자책에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주역책에 나오는 이런 이제
유래를 따져보면 이런 주역이나 맹자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즉 그 말은 이 천자문이라는 작자가 경서에 나오는 고전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자기의 이야기에 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글자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견자 위에는 요 신하 신자는 순서를 이렇게 씁니다. 오른쪽에 이거는 또우자는 손 모양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게 구들간자예요. 구들간 또는 어질간. 자, 지금 여기에 흑토가 붙으면은 땅을 굳게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들견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 신하니까 사람이 손을 들고 땅을 다졌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굳게 만들었다 구들견. 어질간으로 이제 뜻이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쪼개표가 들어가면 이거는 어질현이 되죠. 이때는 어질간이 되는 거고, 흑토가 들어가면은 구들간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구들간에서 구들견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견지해라. 우리 이 말 많이 쓰잖아요. 굳게 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견지. 지자도 잘 보시면요. 자, 손수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절사입니다. 절사에 대한 유래 우리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죠. 후한 AD 67년 인도에서 온 성녀가 있습니다. 축법란 이런 사람들이 한나라에 외국인으로서 한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해가 AD 67년으로 불교 역사에 나옵니다. 자, 그 한나라에 외국인 영빈관이 홍려시라는 게 있었는데, 홍려시. 지금 절 유래 잠깐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기록이 홍자. 육달을 옆에, 요 로자는 우리 피부 살갗 려자입니다. 살갗 피부 려자. 자, 홍려시. 즉, 이때 이 절이 아니고요.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관청. 관청 시자입니다, 원래. 절사가. 요 분들이, 인도 성녀들이 머물고 또 불경책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즉, 가져올 적에 백마에다가, 흰말에다가 싣고 왔대요. 그래서 이 홍려시를 한나라에서 스님한테 줘가지고 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백마사라고 합니다. 지금도 낙양에 백마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자, 관청을 이렇게 절로 만드는 요때부터 이제 절사가 된 거예요. 이 절사는 글자는 관청시로 그 전부터, 절이 아닌 그 전부터 글자가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이 절사가 다른 글자하고 붙어서 어떤 글자를 이루면은 절이라는 글자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절사 말아가지고 절하고 연관시켜서 자꾸 설명을 하는데 원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관청시자예요. 즉 관청시 할 적에 위에 흑토는요, 이거는 역시 발 모양입니다. 밑에 마디초는 손 모양입니다. 손발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관청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청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절사가 나오면은 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관청. 글자 속에 절사가 나오면은 세 가지로 관청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 고려시대도, 조선시대도 관청 이름이 시자 들어가는 관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섬시, 사복시, 봉상시, 시가 많이 있잖아요. 원래는 관청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관청이란 말은 나란 일을 관장하는, 즉 임금이 살고 있는 그 관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명령하고 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믿을시. 또 그 사람을 잘 모셔야 된다, 모실시. 절사자가 다른 글자하고 합쳐지면요, 이런 세 가지 뜻을 기억을 하셔야 한자 해석이 됩니다. 자, 관정시는 단독으로 쓰이면 관정시 또는 절사. 지금은 이제 절사로 이제 쓰이고 있는 거고, 믿을시 앞에 마음심을 붙여가지고
절사 이렇게 하면 믿을 시자 지금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 절사가 믿을 시 뜻이 있으니까 마음을 민다 가지고 마음시를 붙인 거예요. 모실시는 원래 절사가 모신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다가 앞에 사람을 붙여가지고 모실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 모든 다른 글자들이 다 이거 세 가지로 해석을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이제 손수가 붙은 요 절사, 이 관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나란 일을 관장하는 그 관청을 손으로 잘 유지해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지한다 할 때도 이 진짜 까질지, 그죠? 유지한다 할 때도 이 진짜 씁니다. 나라 관청 일을 잘 관장하고 잘 유지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견지, 그다음에 아자. 자, 아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어금니 아자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새 주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새 울음소리를 상징하는 글자예요. 그 새, 뭐 까마귀 모양을 보고 까마귀로 하기도 하고 까마귀 아 또는 까마귀 울음소리 아 또는 새 울음소리 아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 이게 새 울음소리 또는 까마귀 이런 거를 뜻하는 아자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름답다, 우아하다, 아담하다, 아자를 지금 이거 써서죠. 가짜에서 쓰는 거죠. 막다, 우아하다 이런 거는 이제 파생해서 가짜에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원래는 어금니 아자, 새 주자니까는 새가 내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견지 조, 잡을 조자도 그죠? 손수에 손으로 잡았다는 뜻이니까 잡을 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무 위에, 그죠? 나무 위에 입구자 세 개가 있으면 이거는 시끄러울 소자입니다. 시끄럽다. 즉, 입구가 세 개 있으니까 나무 위에 입이 세 개 있단 말은 새가 잔뜩 앉았다 이 말이거든요. 새가 많이 앉아서 찢어대니 시끄럽다. 시끄러우니까 사람이 손으로 뭐 했다? 잡았다 해가지고 잡을 조가 되겠죠. 이 글자는 조금 쉽게 해석이 되네요. 자, 새를 잡는다. 새를 잡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 조심할 조자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심한다 할 때도 조자를 이거 쓰거든요. 잡을 조. 우리 지조 할 때도 이거 쓰지만은. 자, 견지 아조. 그 다음에 조을 호자. 호작자매 조을 호자는 계집 여자의 오른쪽에 아들 자자예요. 이것도 여자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있으니까 기분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자 여자는 엄마를 생각해줘요. 오른쪽에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자자는 금방 낳은 아들을 씻겨가지고 강보에 씌워서 양쪽 팔만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 어린 애들을 엄마가 안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그래서 좋을 호자예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원래 뜻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양. 자, 그게 보기 좋다 해서 좋을 호. 자, 작자도 지금 우리 가차에서 다른 뜻으로 쓰이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위에 이거는 손톱조, 이거는 손톱조라고 하는데 이건 손 모양입니다. 모양은 손 모양. 밑에 이것도 또 마디촌자도 손 모양이라고 했죠 아까, 그죠? 두 손 모양으로 이제 이 모양이 두 손 모양으로 잡는 손잡이가 있는 술잔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술잔 작자예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중국 사극, 즉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 조조나 유비나 이런 사람들이 술 마실 적에 술 마실 적에 보면은 그 작은 참새 모양으로 생긴 양쪽 손잡이에 있는 술을 마시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 술잔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술잔 작자이에요. 상형자입니다. 술잔 참새 모양으로 생긴 술 다른 부분이 꼭 참새 주둥이 모양으로 생기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 양쪽 손잡이를 마시고 이렇게 마시는 그런 장면을 보였을 거예요. 그때 그 술잔이 작자입니다. 술잔 작자.
자, 이게 이제 이 밑에 보면 또 이 받침대가 있어요. 삼각 받침대가 있는 참치 뿌리 모양 그런 술잔 모양인데 이 술잔에 이제 술을 담아가지고 고관대학들이 또는 왕이 벼슬 하는 사람한테 한 잔씩 준다 해가지고 벼슬 작으로 지금 파생해서 쓰는 거죠. 원래는 술잔 작자인데 참새 모양으로 생긴 술잔 작자인데 지금은 벼슬 작으로 파생해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자자는 원래는 코 자자입니다. 코 모양. 모양이 코 모양이에요. 스스로 자자. 자, 그래서 지금 코는 저 스스로 자자 밑에 줄 B자를 밑에 이 부분은 요거는 줄 B자예요. 준다라는 뜻이에요. 위에 있는 요 코 자자는 보이세요? 요렇게 우리 콧구멍이 두 개 있다는 표시고 이렇게 하면 눈이 되니까 눈목이 되니까 위에 여기 이 날숨 들숨 날숨 코로 숨 쉬는 모양 되게 이 코로 들이마신 숨을 준다 어디까지? 폐에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줄비자를 넣어가지고 지금 코비로 쓰고 있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글자 속에서 스스로 자자가 다른 글자하고 합치되면은 코의 기능, 숨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밑에 보십시오. 요거 밑에 우리 마음심이 들어가면은 숨쉴 식자잖아요. 그죠? 쉴 식자 되고 다 요게 코로 숨쉰다는 뜻이거든요. 휴게실 할 때 보이죠. 왼쪽 여기 이제 혀설자가 들어가면 우리 쉴 개자가 되죠. 그죠? 혀설자는 혀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휴게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쉴 개자가 되고. 또 우리 코 모에다가 밑에 개견자가 들어가면은 냄새 맡을 취자가 되잖아요. 냄새 맡을 취. 밑에 개를 붙인 거는 개가 냄새를 아주 잘 맡아가지고 인간보다도 한 600배 정도의 냄새를 잘 맡는다는 이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냄새 잘면 개를 붙여가지고 위에 코자자 붙여서 냄새 치자가 되잖아요. 자, 코 모양 꼭 끼워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를 뜻도 또 많죠. 원래는 코 모양인데 지금 자기, 스스로, 저절로 또 어떻게 있죠? 저절로, 스스로, 자기, 몸으로부터. 그죠? 이런 거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자, 부산, 지, 서울,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렇게 할 때 몸으로부터. 이렇게도 쓰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코가 엄마 뱃속에서 얼굴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코랍니다. 의학적으로. 코가 제일 먼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비조라는 말이 있죠. 코비자에 조상을 되게 조자면 비조. 제일 먼저 생기는 시초를 우리 비조라고 그러잖아요. 원조라고 하고 비조라고 하고. 코비자를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앉아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은 엉덩이를 쳐서 올리잖아요. 왜? 숨 쉬라고. 그 숨 쉬는 거로부터 생명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부터라는 뜻이 나옵니다. 숨 쉬는 것으로부터. 한번 숨을 쉬면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저절로 숨을 쉬게 되죠. 그래서 자기자 스스로 저절로 숨 쉬게 된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숨은 저절로 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스스로 자기자 이렇게 파생이 돼서 같이 쓰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밑자, 자, 위에는 요거는 삼마자입니다. 요거는 삼. 요 자체가 그냥 상행자예요. 삼이 심겨져 있는 모양.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삼마. 자, 삼 가지고 우리 실을 만드니까, 삼배나 이런 배도 짜고 실을 만드니까는 밑에 실사를 붙여서, 그죠? 삼배로 만든 그런, 실로 엮은 얽어맨 꽃비 또는 얽혔다. 꽃비라고 할 때는 꽃비미라 그러고요. 또는 얽맨다 할 때는 얽어맬 미라고 하는 거예요. 삼으로 만든 실로 가지고 얽어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얽어맨 그 실이 또 꽃비도 만드니까는 꽃비미, 얽어맨다, 얽어맬 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1강째 견지아조 호작자미, 즉 좋은 자기의 지조를 오상의 덕을 잘 지키면은 견지하면은 호작 좋은 벼슬이 저절로 얽매어진다, 얽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배웠고요. 다음에 이제 52강부터는 이제 이 지연이가 관리가 돼가지고 벼슬길에 나아가는 장면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벼슬길에 나아가기 전 단계 수양 단계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수양하려면 가정에서부터니까는 가정의 우리 효도에 대한 이야기도 배웠고, 또 사회에 대한 처신 이야기도 배웠고, 또 자기 수양에 대한 소학 과정, 즉 공부하는 과정, 이런 성과 정에 대한 이런 것도 배웠고,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관리가 돼서 조정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52강째 이어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